네, 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요즘 좋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빨간불로 한 주 마감했는데요. 자, 쿠팡에 대한 소식, 또 경기 부양책과 또 코로나에 대한 떠오르는 종목들들,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 한 주 크게 정리해 드릴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1부와 2부 나누어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강의 시간, 또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상담 방법은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잠시 후에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많이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급등스타 정우철 전문가님 함께하시고요. 또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 함께하시네요.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급등스타 정우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 여러분들, 급등스타 정우철 전문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한 장세에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거짓말처럼 만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또 대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가 안정화되게 되고 뜬금없이 또 마켓컬리 관련된 테마주들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 마켓컬리 테마주와 관련해서 급등 이유와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후속주로 올라갈 수 있는 대장주인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종목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대응 전략 받아가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우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3주 만에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자, 지난 3주 동안에 시장이 좀 약간 약세를 많이 좀 보였었고 조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제 종목들이 좀 안 좋은 성과들을 좀 보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전 섹터 쪽으로 방향성을 좀 취해야 될지 내지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아니면 줄여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잠시 뒤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전략들 짜드리면서 앞으로 어떠한 섹터 소위 말해 성장주냐 가치주냐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략까지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마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수, 코스피 지수 이틀 연속 1% 넘게 상승하면서 3,050선으로 빨간불 켜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925선으로 역시 빨간불을 켜면서 장 마감했는데요. 이번 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급등스타 정우철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한국 시장의 트렌드는 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은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장만 보더라도 이 크게 급등한 종목들이 대부분 마켓컬리와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 저는 상당히 시기가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초반에만 하더라도 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은 좀 약세를 보였었고 경기민가주 중심의 다우산업지수는 강세를 보였었는데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덩달아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대거 한국 증시에서 이탈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한 주가 시작이 됐었는데 거짓말처럼 만기일에 그 경기 부양책 1조 9조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합의
내용이 나오면서 환차익을 노린 달러 값이 조금 안정이 되다 보니까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매수세, 역대급 매수세가 돌아가게 되면서 한국 증시가 안정화되자마자 이 마켓컬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단순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켓컬리 관련주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고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이 반등을 하게 되니까 만년 적자 기업인 쿠팡은 성장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때마침 쿠팡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공모가 기준에서 40% 이상 급등이 나와서 그 영향이 한국 증시까지 흘러 넘어오게 되면서 경쟁사인 이 마켓컬리까지 상장한 기대감에 관련주들의 급등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등한 종목들은 이미 변동성이 너무 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를 대비해서 FOMC 회의 전까지는 이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속주 후발적으로 출발하는 이 대장주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종목들 가져왔기 때문에 방송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쿠팡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후속주를 노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말씀처럼 사실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이 종목 정말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지금 뭐 매수하는 관점 정말 안 될까요? 일단 요즘 종목들 흐름을 보면은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좀 내려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종목을 잡아서 증시가 좀 급등했을 때 종목이 급등했을 때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장 같은 경우에 급등한 종목들은 대부분 마켓컬리에다가 음식을 납품한다든지 대부분 진짜 테마성으로 올라간 종목들이기 때문에 정말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에다가 후발주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또 전략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 이번 주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슈 집중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매크로 변수를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이번 주는 또 이제 어찌됐건 간에 금리에 의해서 시장이 좀 좌지우지되는 좀 흐름들이 좀 강했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 초반까지 사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라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성장주들에 대한 조금 할인율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실 수요일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역시나 좀 맥없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목요일 바로 전날이죠. 바로 이제 전 새벽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어찌됐건 간에 좀 하락을 하는 모멘텀이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 주 3월 9일부터였죠. 3월 9일부터 미국의 좀 이제 단기 국채 입찰일부터 시작해갖고 장기 국채 입찰일까지 좀 거치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3년물 국채 응찰률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약간 안정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올라오면서 성장주들 소위 말해 최근에 낙폭을 많이 보였던 제약바이오, 2차 전지, 5G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었던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거기다 이제 미국이 최근에 사실 뭐 연준이라든지 파월 총재가 전혀 이제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반대로 이제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죠. 영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 금리 상승 속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바로 ECB 라가르드 총재가 채권 매입 속도를 조금 더 확대시키겠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잠깐이나마 이제 채권 금리가 약간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게 이번 주에 그나마라도 시장이 좀 반등 나올 수 있었던 모멘텀이고 성장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올 수 있었던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현 시간으로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약 1.6%를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지수가 반등 나왔고 성장주들이 반등이 나왔지만 다음 주 또 주 초반에는 살짝 또 소폭 조정이 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 속도를 되게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경기 민감주냐 가치주냐 정말 혼란 속에서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다음 주에도 또 주요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주 주말부터
미국의 부양책이 또 시행되기 때문에 1인당 이제 1,400달러죠. 1인당 1,400달러 지원금을 또 이제 배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1인당 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어디에다 또 쓰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트리거로 좀 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또 소폭 시장이 눌리거나 성장주들이 또 눌린다라면 여기에 대한 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주식, 뭐 종목도 사실 어려운데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금리다, 뭐 국채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뭐 부양책 관련주들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방금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쿠팡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던데 이렇게 뭐 부양책 금리 관련주들 집중하신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거는 네. 사실 개별 이제 단기 재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주로서의 성향을 갖추기는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접근하셔도 되지만 금리 결국 매크로 변수는 사실 시장을 정말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주요 요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3대 이제 빅 매크로라고 한다면 금리, 환율, 유가입니다. 금리, 환율, 유가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추적을 하셔야 될 거고 금리의 상승 속도에 맞춰갖고 좀 수혜를 보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성장주로 또 이동을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에 종목들과 함께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시장을 이끄는 것은 뭐 금리나 국채, 뭐 유가 이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 크게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쿠팡 관련주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이번 주에 특징적으로 흥국 F&B가 눈에 가장 보였습니다. 흥국 F&B는 워낙 또 쿠팡 관련주로서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이 흥국 F&B가 마켓컬리에다가 시급료를 조금 납품한다는 이슈로 상한가를 갔었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부터 이 쿠팡 관련해서 2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쿠팡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조금 시세를 주기 시작해서 바닥권에서부터 거의 뭐 15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저는 지금 이 종목을 보고 나서 이 시장에서는 제2의 동방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마켓컬리랑 엮이기만 하면 종목들의 급등이 나오는 시장인데 좀 재밌는 점이 뭐냐면 계란값이 에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계란 한 판에 10,000원이 넘어갔을 때도 상한가가 나오지 않았었던 이 계란 관련주인 KC피드가 마켓컬리에다가 조금 유정란을 납품한다는 이슈로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이걸 본다고 한다면은 정말 이 종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멘텀이 있어도 상한가를 가지 않았던 종목이 단순히 마켓컬리와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마켓컬리와 관련된 이슈가 가장 센 이슈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러한 종목들을 따라잡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게 투자하기보다는 숨겨진 대장주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KC피드, 흥국 F&B보다는 또 다른 수혜주를 공략하시는 게 어떤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흥국 F&B 뭐 마켓컬리에 식음료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또 뭐 쿠팡이 성장한다든지 마켓컬리가 성장함에 따라 이 종목도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지금 급등을 했더라도 더 오르지 않을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매수하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이 종목을 뭐 매수하신 분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신 분들도 장중에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이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장중에 이거 종목의 등락률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후발주로 따라가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도 동방이랑 KCTC가 상한가를 연일 갔을 때도 쇼박스라는 종목도 후발주로서 상한가를 가기도 하면서 후발주로 움직이는 종목을 여유롭게 잡아도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후속주에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큰 후속주들 노려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흥국 F&B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네. 종목 움직였을까요? 저는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그렇죠. 3주 전에 제가 이제 네. 방송에 출연했을 때 해당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현대건설기계를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기계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하고 엊그제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상장 종목들 중에서 이제 업종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었던 게 기계 업종입니다. 하루 동안에 이제 3%씩 섹터 전체의 상승률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 거는 지금 금리 때문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 속도가 좀 가파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태고 뭐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뭐 곡물 가격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공급 사이드 쪽에서 공급이 사실 제한적인 반면에 수요는 지금 늘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생산을 좀 줄였던 부분들이 수요가 따라오면서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 같은 경우 가격이 상승한다면 역시나 채굴량을 늘려야 될 텐데 이 채굴량을 늘려야 된다면 광산에 대한 채굴을 더 할 수밖에 없고 광산 쪽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런 건설기계 업종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더구나 이제 미국의 주택 경기도 지금 슬슬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건설기계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조금 전망을 좋게 봐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게 숫자로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해당 뭐 판매량들이 꽤 많이 늘었고 2월 달에도 중국의 이 굴삭기 판매량이 약 2만 4천 대 이상 작년 대비해서 240% 정도,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250% 정도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YOY 기준으로 250% 증가를 했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런 성수기가 3월에서 5월까지 더더욱 더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면 이런 건설기계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전망을 더 좋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제가 급등하는 거를 확인하기도 했었는데요.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전망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지금 매수하는 거 자꾸 전 네. 욕심이 좀 나는데 네네. 지금 매수하는 거 안 되나요? 저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했던 게 3주 전이었고 3주 전 대비해서는 지금 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조금 셌습니다. 물론 요 단기 상승폭이 아직까지 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에 이 건설기계 업종들이 좀 전반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지금 월봉상이라든지 약간 주봉상 부근에서 사실 좀 고점 부근에 조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바로 상승을 이어간다라기보다는 단기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단기 소폭 조정 정도는 좀 따라올 수 있다. 요 눌림 정도가 좀 나올 것이고 요 눌림 통해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활용을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이 고점을 다시 탈피를 하면서 현대건설 기계를 좀 예시로 본다면 57,000원 위상은 다시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전망을 좋게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이미 단기 상승은 나왔기 때문에 조정세가 예정이 된다. 그러나 장기, 중장기 관점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 또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관심주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저 오늘 방송에서 계속해서 마켓컬리 후속주, 대장주 공개하겠다고 네.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는데 자, 드디어 그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한솔그룹의 물류를 전담하는 기업인데 쉽게 말해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왜 마켓컬리 후속주로 움직일 수가 있느냐면 지난해 코로나19가 조금 유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팬데믹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비율이 늘어나게 돼서 이 마켓컬리의 원래 냉장식품이 조기 품절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접 수혜로 부각을 받아서 한솔 로지스틱스에 좀 급등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마켓컬리에 핫도그를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과일 주스를 공급한다는 이슈로도 상한가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물류 전담 기업인 한솔 로지스틱스도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기업의 실체를 또 말씀드리면 더 공감이 가실 텐데 이 기업의 실체는 실제로 이 삼성 SDI의 중국 법인 물류 90% 이상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이 삼성 SDI의 중국 법인 매출액은 2018년도부터 2020년대까지 연간 13.9%의 성장세를 보여줬었는데 한솔 로지스틱스의 중국 법인 마찬가지로 삼성 SDI의 수혜를 좀 받아서 연평균 17.2%의 성장세를 보여준 기업입니다. 결국에는 삼성 SDI의 주가 흐름을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연내 중국 텐진 공장 증설에 돌입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는 이러한 삼성 SDI의 중국 공장 투자로 직접적인 수혜를 조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업황이야 워낙 좋고 최근에 이제 부양책과 더불어서 인프라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다가 이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와 관련된 좀 SOS를 보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물류 관련된 종목이지만 이 2차 전지의 업황과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한솔 로지스틱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마켓컬리마저 등에 업게 된다면은 정말로 한솔 로지스틱스가 대장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코로나 이후로 마켓컬리가 한솔 로지스틱스가 좀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아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구간 이후에 최근에 급등이 나오게 된 거는 쿠팡의 미증시 상장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헝가리 공장에다가 2억 달러 규모를 좀 투자한다는 이슈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었고 최근에 상한가가 나온 거는 마찬가지로 삼성 SDI가 중국 텐진 공장을 증설한다는 이슈가 겹쳐주면서 상한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달마다 상한가가 나온 상태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61선 인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삼성 SDI와 더해 마켓컬리 좀 수혜를 받아서 재차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3,75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는 61선 인근인 한 3,000원 정도 생각하시면은 좋은 가격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솔 로지스틱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으로는 식음료 납품 기업인 흥국 F&B 원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물류 전담하는 이 종목의 상승 예측을 해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뭐 삼성 SDI 물류도 전담하고 있는 업체다 이 종목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물류 관련 기업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물류 관련. 그럼 물류 관련 기업 생각을 해보면 이 대장주 중에 CJ 대한통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조금 찾아보니까 차트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건 아니지만 살짝 보니까 살짝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네, CJ 전문가님. 대한통운이요? 예, 한번 네. 봐주세요. 보시면 네. 되게 높진 않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대장주 이 종목 매수하는 거 괜찮지 않나요? 일단은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스몰캡 기업이 아니죠. 일단 네네. 3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이 테마성으로 단발성으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슈를 받아도 CJ 대한통운은 좀 천천히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전일 금요일에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마찬가지로 좀 가벼운 이유 때문에 급등이 나왔던 또 스몰캡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한솔 로지스틱스도 동방과 마찬가지로 쿠팡 그리고 이 마켓컬리와 엮여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가총액도 8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라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사실상 시대에 대한 도움은 뭐 큰 종목이긴 하지만 이슈가 있어서 크게 오르기는 어려운 종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이 종목은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슈가 있고 또 지금 차트적 자리로도 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매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75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앞서 이제 특징주에서 현대건설기계를 얘기 드렸는데 네.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바로 진성 TC라는 종목입니다. 네. 예, 진성 TC라는 종목이 일단은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 사실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건설 업황이 상당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잘 갈 수 있었던 모멘텀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021년 들면서 이제 신흥국뿐만 아니라 미주 쪽의 건설 중장비의 판매량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이제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 말고 이제 미주라든지 내지는 신흥국 쪽으로도 이런 수출이 좀 확대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조 바이든 대통령 바로 미국 대통령이 2월 달부터 이제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발언을 했던 게 미국이 상당히 경제 대국이고 상당히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인프라 쪽에서는 전 세계 39위밖에 안 된다. 그만큼 노후화된 도로라든지 노후화된 상하수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해보자라는 발언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시행이 된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될 게 바로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바로 이제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5월 말 전까지는 분명한 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중장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이제 제가 하나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바로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중장비 회사에서 1등 회사고 역시 미국의 이런 인프라 투자의 가장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캐터필러의 주가는 사상 고공행진 중입니다. 바로 이게 미국의 이런 바이든 정책의 또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지금 금리 상승 속도에 따른 이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금리 상승에서 가장 민감하게 주가의 반영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 캐터필러한테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진성 TC입니다. 자, 그런데 캐터필러의 주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보여주는 반면에 진성 TC의 주가는 저는 정말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캐터필러와 디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산이라는 회사 이런 쪽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만큼 저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한다라면 아직까지 상승을 더 많이 뽑아내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해당 종목에 지금 4분기 실적도 잘 나왔지만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23% 정도 증가가 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이제서야 좀 한번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을 바로 좀 설명드리면 지금 약간 이제 일봉상 좀 횡보 국면에서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 좀 갇혀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넓게 연봉으로 봤을 때 지금 해당 종목이 추세적으로 보면은 조금 삼중 바닥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구간이라고 좀 봅니다. 실제로 2007년, 2008년 굴삭기 판매량 이후로 그동안 굴삭기 판매량이 그만큼 늘지 않았었던 부분이었는데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사이에 굴삭기 판매량이 지난 2008년보다 더더욱 많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2008년의 고점까지도 한번 갱신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이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린다면 앞전에 추세 저항 때 15,700원까지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앞전에 추세 지지 구간 1,400원 구간 손절가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 TLC 이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굴삭기 관련 기업인 것 같은데요. 방금 연봉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듯이 박스권에서 너무 오랜 시간 머문 종목인 것 같은데 과연 정말 좀 급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네네. 이 종목 뭐 매수하는 거 괜찮을지 좀 네. 더 큰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에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네. 괜찮은 거 맞나요? 연봉으로 보시면 이제서야 이제 20선 구간이 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20선을 디딘 자리가 정확하게 작년이고 보통 우리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기 이평선이 20선을 좀 이제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때 좀 강한 상승을 좀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서야 좀 상승을 올라탈 자리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고객사의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납품을 하는 부품사가 주가가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또 경제학적으로도 얘기 드렸을 때 주글라 사이클, 소위 말해 이제 경제학자의 주글라라는 사람이 만든 10년 주기설이죠. 10년 주기설상 일단은 이 10년 동안 주가가 못 갔었던 게 당연한 거고 이제서야 이런 이 건설 중장비 사이클이 올 때가 됐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좀 사상 신고가를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관점으로도 상승할 자리이고 이슈적으로도 상승 기대되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 바로 진성 TLC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12,500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5,600원, 손절가는 1,4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제 상장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좋아하는 편이지만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도 조금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 UTI라는 종목입니다. UTI는 이 스마트폰 카메라, 윈도우 커버라든지 아니면 글래스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보급형 폴더블 폰을 좀 내세울 수 있겠다라는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최소 3개 이상의 폴더블 폰을 출시하겠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출시된 폴더블 폰들이 왜 조금 잘 나가지 않느냐 한다면은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이에요. 한 대 200만 원이 넘는 폴더블 폰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대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우리 소비자분들이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폰 시장을 잡기 위해서 좀 중저가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 UTI가 원래 국내 폴더블 폰에 적용되던 이 UTG는 이 커버 윈도우가 30 마이크론 정도 돼서 접히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기스라든지 흠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불만이 많이 나왔었는데 UTI 같은 경우에는 100 마이크론 이상의 이상의 폴더블 폰 글래스를 개발했기 때문에 기스도 나지 않고 가격 또한 저렴해서 삼성전자가 보급형 폴더블 폰을 내세운다고 한다면은 이 UTI가 공급업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지니틱스라는 종목이 이번 주에 마켓컬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기 전에 지니틱스라는 종목이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예전에 여기서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딱 3월 시작한 다음에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하락장에서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워치 4를 출시를 한다고 한다는 기대감에 혈장, 이 웨어러블 기기로 혈장을 좀 체크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세계 1위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지니틱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UTI 마찬가지로 폴더블 폰이 저렴한 폴더블 폰이 나오는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100 마이크론 이상의 폴더블 폰 글라스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편입을 하게 됐고 제일 중요한 점은 지금 증시가 흔들리는 와중에서 외국인들의 대거 이탈이 있었던 순간에 UTI를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 내내 보시면은 월요일부터 바닥을 좀 다진 상태에서
좀 19,000원대까지 추가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UTI가 지니틱스와 마찬가지로 조금 혁신적인 모멘텀이 붙어줘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21,000원대까지 조금 생각하시면은 전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줬기 때문에 21,000원대까지는 돌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61선 인근에 지지받았었던 17,000원 정도 생각하시면은 좋은 가격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네, 휴대폰 요즘 정말 비싼데 보급형 폴더블 폰이 나오면서 수요가 정말 크게 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 관련 기업들이 정말 많고 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또 관련 기업들 중에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이 UTI를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일단은 폴더블 관련주 해서 제일 유명한 게 이 KH 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KH 바텍은 폴더블 폰 관련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급등해주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UTI라는 종목은 최근에 이 12월 달 들어선 다음부터 꾸준히 우상향을 해주는 종목이고 17,000원 인근대에서 증시가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양봉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보급형 폴더블 폰을 내세운다는 이슈에 힘입어서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UTI가 좀 대장주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UTI를 조금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가는 종목이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미 12월에 이 이슈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 종목, 바로 UTI를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관심주,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요즘에 이제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탄탄한 종목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온 종목인데요. 바로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입니다.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이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건데 최근에 일단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최근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 장비 구매 속도를 늘리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왔고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중국 시안 2공장 쪽에 대한 증설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중국 외신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중국의 이 시안 2공장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웨이퍼 판매량의 40%를 차지하는 대규모 공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증설을 한다. 소위 말해 장비가 입고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재성 재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오테크닉스가 바로 뭐 하는 회사냐면 지난 8년 동안 삼성전자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했던 회사이고 공동 개발을 통해서 그동안 수입을 해오던 고성능 레이저 장비를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사실 직전까지는 이 레이저 장비를 일본의 도쿄종밀이라든지 아니면 디스코라는 회사에서 바로 이제 수입을 해왔었던 장비인데 그동안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삼성전자하고 8년 동안에 R&D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레이저 어닐링이라는 장비가 지금은 이미 뭐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95%까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전 세계에서 60%이 장비를 마켓쉐어 1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런 뭐 삼성전자 내지는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증설을 한다라면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회사들의 장비 입고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장비가 수주가 나올 경우는 결국 이 기업의 실적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1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해당 종목이 63% 정도 증가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실적도 탄탄하고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종목인데 주가가 이런 변동성 장에서 더더욱 견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해당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가격 전략 바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주가가 좀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반도체 증설 이야기가 사실 따라오지 못했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갇혀 있었던 거고 하지만 작년이라든지 2019년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주가가 되게 탄력적으로 잘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월봉상으로도 쐐기형 바로 상승 쐐기형 패턴 구간인 만큼
이 상승 쐐기형 패턴을 돌파를 한다면 앞으로 이제 저는 사실 16만 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단기간적으로 오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전 고점인 12만 9천 원까지 목표가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추세 지지 구간 9만 7천 원 구간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을 해주셨던 이 매매 전략 보니까 매수가 보니까 10만 원대면 사실상 저렴한 종목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 수혜를 받는 종목이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실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뭐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사실 하이닉스를 사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저는 하이닉스를 사는 것도 좋지만 보통 장비주들이 수주가 발생할 때 주가의 탄력도가 매우 높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소재 업종은 되게 안전하게 가는 게 성격이라면 장비는 수주가 발생했을 때 급등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YIK라는 종목을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IK라는 종목이 보시면 알겠지만 직전에 2월 5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 갔다가 물론 이제 장중에 다시 매물을 뱉어내는 모습이 나왔는데 소위 말해서 반도체 장비고 수주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라는 점에서 그만큼 장비 회사들은 이런 수주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탄력도가 높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저는 이오테크닉스가 이런 글로벌 쪽에서 이 마켓 쉐어의 1등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수주가 발생했을 경우 앞으로 탄력도를 기대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바로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10만 5천 원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2만 9천 원, 손절가는 9만 7천 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오테크닉스도 정말 좋아서 저도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실 때마다 사실상 좋은 종목들을 알려주셔가지고 네네. 매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뇌리를 스치는데 정말 숨겨놓으신 네. 종목들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요. 네. 이오테크닉스는 최근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갖고 온 거고요. 당연히 이 종목 말고 조금 더 탄력성이 당연히 높은 종목이 있어야겠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더 주가가 빨리 올라가고 수익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한 종목 당연히 준비를 해왔고 그 종목은 제가 이 방송 끝나고 3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오테크닉스만큼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고요. 실적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고 금리 상승에 또 이런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금리 상승 속도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잠시 뒤에 3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뒤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맛에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변동장 속 대응 전략과 또 종목들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잠시 후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 주 전략도 여쭤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급등 스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다음 주 역시 금리에 대한 안정화에 대해서 FOMC 회의가 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 장세인 만큼 지금 증시가 박스권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향후에 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침해할 수 있는 전략을 유치하는 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지니뮤직이라는 종목 마찬가지로 1차 급등 이후에 삼각수렴을 그려준 상태에서 5일선 위에서 급등이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던 지니틱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1차 급등 이후에 삼각수렴을 만들어주면서 5일선 인근에서 급등이 나온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 마찬가지로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1차 급등 이후에 삼각수렴 만들어준 상태에서 5일선 위에서
급등이 나왔고, 자 마지막으로 대성 파인텍. 대선 파인텍이나 종목 마찬가지로 자 1차 급등 이후에 삼각수렴 만들어주면서 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을 제가 일요일 저녁 9시 엠라이브 사이트에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급등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일요일 저녁 무료 방송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네. 가야 될까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네.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한숨을 돌릴 정도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앞서 이제 제가 시황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너무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갖추시기보다는 조금은 경계감을 좀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제 미국에 바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1일부터 이 백신 접종을 전부 다 확대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6을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성장주들이 또 떨어질 때가 됐다.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갔고 어제까지 올라갔었던 테슬라라든지 애플 같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건데 금요일 날 올라갔던 종목들이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거고 눌림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다음 주 시장도 역시나 조금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서 충분히 제 예상컨대는 3월 17일까지는 어찌됐건 간에 미국의 FOMC 미팅이 또 있습니다. 파월 총재가 이번에 과연 시장에 대한 기대를 충족을 시킬 것인가. 많은 언론사에서 뭐 지금 FOMC를 통해서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한다,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지만 저는 실제로 파월 총재가 이번 발언을 통해서 아무런 기대치도 충족을 시켜주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FOMC까지는 아마 시장에서 약간은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작년부터 시작됐지만 FOMC를 앞두고 이틀에서 3일 정도 전에 시장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눌림목에서 충분히 좋은 종목들 살 기회 많이 줄 테니까요. 눌림목에서 실적 개선주들을 좀 사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쨌든 이 방송 끝나고 3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2021년에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든지 내지는 또 이 금리 상승 국면에서 성장주들처럼 조금 많이 흔들림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성장주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금리 상승 속도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주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잠시 뒤 이 3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그 온라인 무료 방송 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못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네네. 조금 힌트라도 좀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힌트요? 네. 일단은 앞서 이제 특징주라든지 네. 또 관심 종목에서도 제시했지만 저는 산업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 중에서도 플랜트도 있고 조선도 있고 기계도 있고 요런 방산회사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는 기계업종이 좀 상당히 수혜를 볼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또 이제 경기 민감주였으나 성장주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전장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전장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안 그래도 이제 3시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종목과 전략 알 수 있는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3시 전문가님이 다음 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과 전략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3시 오늘 무료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강의 시간, 또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이 번호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문자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 2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